네, 시작해 볼까요? 예. 어디에 하면 되죠? 58쪽이요? 판별식? 우리가 편의상 그 판별식을 그 문자 D, 그 대문자 D로 많이 쓰죠. 디스크리미넌트라는 영어 앞글자 D를 가지고 판별식을 D라고 합니다. 디스크리미넌트가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뭐 배워보자가 이제 학습 목표 같은데, 뭐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뭐 3차 방정식의 판별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3차 방정식에 더 나아가서 근해 공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대학교 가서 배우도록 하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 왼쪽에 학습 목표 보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알며, 작년까지는 실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허근을 배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복소수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맨 위쪽에 그 갈색 동그라미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되어 있죠. 실근과 허근. 그 실근은 실수근, 실수해를 실근이라고 하고, 허근은 허수근, 허수해를 뭐 허근이라고 하는 거죠. 뭐 사실 별건 없습니다. 생각 열기를 보면은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하나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나와 있네요. 그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푼다, 2차 방정식을 푼다, 뭐 해결한다, 뭐 구한다 라는 뜻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한다 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인데요. 첫 번째는 x가 뭐가 나와요? 실제 x를 구하면 뭐가 나오죠?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걸로. 아무튼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근해 공식이란 게 그런 게 있죠. 실제로 x를 구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겁니다. 아래 거는 구하면 처음에 물음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이제 뭐 느낌표로 고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자라고 하면 지금 위아래 다 x제곱, x, 상수항의 개수가 다 실수인 것만 나오죠. 네, 그런 것만 나오는데, 이 앞에 있던 게 뭐 복소수가 나오던 무리수가 나오던 근해 공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실제 근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근이 무엇이냐냐, 실제 근이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판별하는 것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저걸 구분을 해서 좀 알아둬야 돼요. 보죠. 생활 여기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범위에서 근을 갖는, 이제는 이런 조건이 나와요. 실수 범위인지 아니면은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근을 갖는지, 이건 문제를 잘 보고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실수 범위에서 근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실수 범위에서 근이 안 나옵니다. 물론 아래 거는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죠. 아래 보겠습니다. 근을 실수 범위에서 구했으나 이제는 고1부터는 복소수 범위에서 구할 수 있다. 이거 근해 공식 한번 설명해 줘야 되나 이거? 아니요. 한번 쓰기만 하죠.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에 개수가 A랑 B랑 C가 있죠. 근데 그 교과서에서는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인데, 사실 근해 공식은 똑같아요.
A, B, C가 실수가 아니더라도 근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있죠? B제곱 빼기 4AC. 그거는 얘가 실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판별이 될 때도 있고 정확히 반대로 판별이 될 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가 나오면 보도록 하고, 실제 A, B, C가 실수라고 하고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 A가 0이 아니어야지 X 제곱항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X를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거 복습하시고 모르면 그냥 공식을 외우면 되겠죠. 공식은 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있죠. 얘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라지 D라고 쓰죠. 판별식 실수일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로서 0보다 크면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두 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도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근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0이 나오면 이쪽이 0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던 간에 그냥 0만 나오죠. 근이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었죠.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서 뒤에 i를 곱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i 값이 나옵니다.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i, 그럼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루트 3i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i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이 나오긴 해요. 그때 i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실근이 아니라 복소수 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과거에 배웠던 거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게 있죠. 얘는 작년에 이제 다루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다룰 수 있다. 왜?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루트 속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뒤에 i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i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때는 뭐 중근이라고 하나? 중근? 이러면 사실 뭐 다 배운 건데. 자, 봅시다. 따라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다. 그 사실은 개수가 실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교과서에서는 우선 개수가 실수인 것만 다루는 것 같고, 이때 실수인 근은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한다 나와 있습니다. 저거 문제 1번에 1번 볼까요? x제곱 빼기 3x 빼기 6이냐? 빼기 6 맞아? 더하기 6이죠? 그냥 근의 공식에 대입해 볼 건데 a가 1이죠? 얘랑 얘랑 보면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6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4의 c니까 24니? 이게 끝인데? 네. 그럼 3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5가 들어갈 텐데 i를 밖으로 이렇게 해주면 i가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뒤에 i가 붙죠. 끝인데? 이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허근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i가 있으니까. 하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5, 다른 하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되고 루트 속에 있는 마이너스만 잘 처리해주면 된다. 사실 이게 끝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판별식 보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2차 방정식에서 b제곱 빼기 4ac의 부호를 판단하고, 부호를 판단하라는 뜻은 뭐죠?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파악하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소 관계를 파악한다 라는 소리고요.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조사하여 표를 완성해보자. 이게 별 말은 안 나와 있는데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ABC는 실수여야 된다. ABC는 실수여야 된다. 그 나와 있는 예시가 ABC 개수가 다 실수인 것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거
b제곱 빼기 4ac의 값을 구하면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건 뭐가 나오는데요? 8이 나오나 봐요. b제곱 빼기 4ac 하면은 두 번째 거는 b제곱 빼기 4ac 하면 뭐 나와? 0 나오죠? 세 번째 거는 b제곱 빼기 4ac 하면 9 빼기 16 해서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0보다 큰 거, t가 0보다 큰 거. 두 번째는 t가 0보다 작은 거. 세 번째는 0인 거. 세 번째는 t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큰 것, 0, 똑같은 것, 작은 것. 세 개로 나누어서 예시가 각각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사이에 있는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다는 소리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루트가 플러스 보호자리가 하나가 나오고 마이너스 보호자리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팅이 두 개를 낸다는 소리입니다. 두 개. 해가 근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실근이 두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속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t가 0이면 너가 0이니까 0이겠죠. 그럼 이 a분의 마이너스 b 하나 나오죠. 그래서 실근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t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속에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없애주고 뒤에 i 붙여주면은 허수가 두 개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르게. 그래서 허근 두 개,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대응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 하나, 중근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다 했네. 자, 생각 열기에서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근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죠. 실제 근을 구하면 뭔지 알 수 있을 텐데 걔를 구하지 않고 근을 판단만 해보겠다. 판단만. 실제 값이 무엇인지는 계산해봐야 되고, 계산 안 해봐도 무엇을 알 수 있다? 값을 알 수 있다라는 소리.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뭐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실제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나머지만 구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판별식을 사용해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유하자면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서 나머지만 구하는 뭐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근의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근을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부호에 따라서 결정된다 했던 이야기죠. 0보다 크면 서, 다, 두, 실이라고 합니다. 0이면 중근, 실근이 중근 두 개 있는 거죠. 얘도 뭐 나중에 뭐 확률과 통계 쪽에 가서 잘 보셔야 될 텐데, 어느 경우에는 중근을 하나로 카운팅하고 어느 경우에는 뭐 중근을 두 개로 카운팅하는 경우가 뭐 문제 발문에 따라 다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t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한다. 아래 블라블라블라블라 b제곱 빼기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 d로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정리되어 있죠. 나중에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나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뭔 소리냐?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d가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오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오케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2차 방정식 근의 판별 가장 아래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개수가 실수냐가 왜 중요한지? 뭐 매우 쉬운 예시가 하나 있죠. 자,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근이 뭐예요? 자, 얘는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수분해가 된 형태니까 인수분해를 사용해서 근을 찾을 수도 있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나옵니다. x는 1, x는 2. 두 개가 나와요.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b제곱 빼기 4ac니까 9 빼기 8 해서 0보다 크죠?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i를 다 곱합니다. 양변에 i를 곱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되죠? 첫 번째 방정식이랑 두 번째 방정식이랑 근이 똑같죠. 얘는 복소수 개수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이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가 뭐예요? 얘가 B죠. 얘가 C죠. 자, 판별식이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죠. 뭐 나와? 얘가 나와요? 뭔 소리예요? I를 다 곱해주니까 위에서 구했던 판별식하고 아래에서 구했던 판별식하고 정확히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얘는 용보다 작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건가? 그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강조한다? 실수, 개수인 걸 강조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얘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반대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확히 틀리잖아. 실수 개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자, 60페이지 보세요. 자, 예제 1번부터 봐봐. 자, 개수가 다 뭐야?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다 실수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한다?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만 생각을 해서 내가 보여줬던 예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런 허수개수를 가지는 걸 안 다루니까 여기에서 예제 문제를 보면 자, 근을 판별하라. 뭔 소리예요? 나 같으면 사실 실제 그냥 근을 구하고 말 텐데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파악해봐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 D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D B제곱 빼기 4AC 칠판 정리를 하고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네, 갔다 와. 자, 조심해서. 네. 판별식 볼까요? 아니, 뭐야, 그거. 예제 1번. 자, 우리 첫 번째 것만 하자. X제곱. 자, A가 뭐예요? 1. B는 뭐예요? 4. C는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한다? B제곱. 빼기 4, A, C. 값을 구한 다음에 무엇을 파악한다? 부호를 파악한다. 0보다 크겠죠? 얘가 무엇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줄까? 넘어가. 아니다. 저 풀자. 예제 1번에 2번. 그냥 봐도 중근이죠? 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빼기 4의 제곱으로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요? 마이너스구나. A는 1, B는 빼기 8, C 16이죠? B제곱 빼기 4, A, C는 0이죠. 얘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는 0. 자, A랑 B랑 C가 뭔지 알겠죠? D는 B제곱 빼기 4 A, C 9 빼기 20이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거 하나 0인 거 하나 0보다 작은 거 하나 그냥 그런 예시가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잠깐 볼까요? 자, 이거 x를 구하면 뭐가 나오지? 얘인가? 맞아요.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각각 써주면 두 개가 나오는데 루트 5를 i처럼 보죠. i처럼. 그러면
첫 번째 근의 켤레가 두 번째 근이 되죠? 이해되나? 두 번째 근의 켤레가 첫 번째 근이 되죠? 뭔 소리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을 때 이렇게 쌍쌍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루트 앞에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데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계수를 가질 때 말이죠. 얘도 볼까요? x를 구해. b제곱 9 여기 있죠? 11 이렇게 되나? 얘도 플러스 루트 11i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11i가 있겠죠. 그런데 각각의 복소수가 켤레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근을 하나를 알잖아요. 그럼 다른 하나를 매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바꾸고 다른 말로 하면 켤레 복소수가 다른 근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그런 건데. 자, 넘어가. 예제 2번.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래요. 실근이니까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d가 0보다 크거나 0이면 되겠죠? 우리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d가 0 이상이다. d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실근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무엇이다?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4 a가 1이야? c가 뭐야? a 빼기 5.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16 4 빼기 a 더하기 5. 그래서 a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뭐야 이거? 계산 잘못됐나? 아니 계산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돼 있지? 맞아요? 아 맞구나. A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4번입니다. 탐구. 아 이런 거 정말 좋은데. 아이가 또 문제가 또 좀 그래요. 뭔 소리냐면 A랑 B랑 C가 다 실수다. 이런 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예, 문제 그 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문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요. 자,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가 뭐예요?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는 소리죠. 무엇이 가능하다? 대소 비교가 A와 C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소수가 대소 비교가 안 된다는 거 배웠었죠? 그러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에서 A와 C가 실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B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B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실수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방식 나와 있습니다. A, B, C 개수가 다 실수라고 하죠.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를 수식으로 하나로 쓰면은 A랑 C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진다. 이런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B제곱 빼기 4AC였는데 우리 가정에 따라서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겠죠. 여기서 B가 실수였다고 하면 B제곱도 0보다 커지게 됩니다. 0보다 큰 것에다가 0보다 큰 것을 더하니까 D가 0보다 커지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다? B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성립하고요. B가 허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안 된다. 네. B가 0보다 크 0이랑 똑같아야 되지 않나? 되죠? 그렇습니다. 네.
등호까지 0도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0보다 커지겠네요. 결국에는 뭐 맞는데 결국 0보다 커지겠어요. 범위를 더 줄이면. 그러니까 b제곱이 4ac보다 크다란 소리인데 너가 이제 아닙니다. 자네 말이 맞습니다. 0이어도 상관이 없겠다. 0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가장 범위를 줄인 범위 같아요. 그래서 탐구 문제 풀어봤습니다. 우선 여기서 컷을 하고 2차 방정식을 다 배웠으니까